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단원 학습 점검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학습 평가 한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은 과제였는데요. 한번 풀어봤죠? 네, 그럼 우리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대단원 학습 점검을 여러분 풀면서 체크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중복 순열로 풀어야 하는지, 원순열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자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자, 2번 문제. 자, 난이도 2개짜리인데요. 자, 선생님 1명. 자, 선생님이 1명. 자, 여학생 걸 2명. 남학생 보이 2명. 원탁 나왔다 맞죠? 원탁 일단은 원순열이네. 그죠? 요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 양옆에 남학생이 앉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이 양옆 자리를 남학생들이 앉게끔 해주자 이 말입니다. 보이 1, 2 그죠?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다? 선생님과 남학생 1, 2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맞죠?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이 두 자리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앉겠죠. 여학생 1, 2가 앉겠죠, 맞죠? 그러면 선생님과 남학생 2명을 포함한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총 3명의 사람을 원순열에 배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3명이니까 3 빼기 1 팩토리얼, 즉 그때 경우의 수는 2 팩토리얼 밖에 안 됩니다. 2가지 됩니다. 2가지. 그런데 선생님을 중심으로 남자아이 1과 남자아이 2가 서로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맞죠? 선생님은 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도 뭐다? 2팩이겠죠 맞죠? 남자 여기는 이제 전체 배열. 이게 남자애가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방법수입니다. 몇 개 안 된다, 그죠? 많을 것 같은데 몇 개 안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4번을 풀어볼 겁니다. 4번. 자, 4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깃발, 노란색 깃발, 파란색 깃발이 한 개씩 있다. 레드, 옐로우, 블루. 한 개씩 있다. 한 번에 한 개씩 들어 올릴 때 이 깃발들을 모두 합쳐 3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깃발을 한 개도 들어 올리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한 번씩은. 이 말입니다.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어쨌든 하나는 들어 올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 올린다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약간 우리가 노가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세 번 이하로 들어 올립니다. 3번 이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3번 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 올려서도 기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R 이렇게 달 수 있고 또는 R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 기호도 있을 수 있고 2개짜리 기호도 있을 수 있고 3개짜리 기호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깃발만으로도 할 수 있고 섞어도 되고 그죠? 3개를 다 이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자유스러운 문제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한 번만 드는 경우 한 번 드는 경우 깃발 한 번 드는 경우는 이거는 뭐 그냥 노가다죠 맞죠? R 하거나 Y 하거나 B 해서 총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맞죠? 즉 한 가지를 차지하는데 이 한 가지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끝.
이거를 이제 좀 더 규칙성을 이용하면 두 번 한다는 말은 두 개의 기호를 이용해서 만든단 말인데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다 되죠. 사실은 이 문제는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중복 순열 문제죠, 맞죠? 그래서 하나짜리일 때, 두 개짜리일 때, 세 개짜리일 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3파이 2가 됩니다. 3파이 2. 쉽게 생각하면 3 곱하기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3의 제곱. 그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3개짜리 기호를 만드는 거니까 3개짜리 3번 활용하는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거도 3가지 다 쓸 수 있고 3가지 다 쓸 수 있고 3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3파이 3이 되겠죠? 3의 3승 그래서 2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기호가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9 더하기 27에서 39까지 미안해요. 자, 좀 위치가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모두 다 기호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3번 이하입니다. 3번 이하. 그런데 하나 또 들어올리지 않는 건 없다. 즉 여기서 R이든 Y든 B든 들어올려야 되지. 안 올려? 사실 안 올려까지 하면 요 기호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짜리 기호에서 올려, 안 올려, 올려 뭐 이런 것도 되겠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다 올려야 된다. 무조건 3개 중에 하나의 깃발은 들어서 표시를 해서 기호를 만드는데 한 번 들어서 기호를 만들 수도 있고 2번 들어서 만들 수 있고 3번 들어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3번 이하죠. 그쵸?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거고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5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5번. 자, A, B, C, D, E, F. 5번. A부터 6가지가 있다, 맞죠? A는 항상 F의 왼쪽에 오도록 나열하랍니다. 왼쪽. 자.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의 문자에 대해서 위치를 정해준다, 맞죠? 이게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자면, A는 B의 왼쪽에 있고, F는 B의 오른쪽에 있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A랑 F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 몇 가지의 순서를 고정시켜준다는 말이죠. A, F는 이렇게 항상 이런 위치에 있게끔. 그 나머지 B, C, D, E를 요런데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순서를 정해준 놈들을 똑같은 문자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XX로 바꿔주자는 거죠. XX, B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6팩에 똑같은 게 2개니까 계산하면 6, 5, 4, 3이 돼서 3, 4, 12, 60, 300, 60까지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푸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X, BC, DE나 그쵸? X, D, E, B, C, X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맞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즉 이렇게 XX로 표현해 놓으면 무조건 이 XX 자리에 앞자리에는 A, 뒷자리에는 F다라고 우리가 써주기만 하면 무조건 요걸 만족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는 AF를 쓰지 않고 똑같은 문자를, 다른 문자를 데려와서 XX라고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배열된 이 모양에다가 XX 자리에다가 무조건 A를 왼쪽에 F를 오른쪽에 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원하는 그 배열이 XX라고 쓴 배열하고 개수가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인데 사실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주로 길찾기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어떻게?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항상 누구의 왼쪽에 있어라. 즉 순서적으로 본다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개짜리일 수도 있고 3개짜리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전부 다 이런 문제를 풉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는데 비슷하죠? 짝수는 항상 큰 수가 오른쪽에 있도록 배열하는 문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보다 항상 4가 오른쪽에 있고 6은 제일 크니까 즉 1, 3, 5라는 홀수는 죄송합니다. 1, 3, 5라는 홀수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5가 먼저 나와도 되고요. 1, 3, 5가 전부 다 이쪽에 있어도 되고요.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짝수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배열되라 이 말입니다. 위에 있는 A와 F를 고정시켜 준 것과 거의 똑같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홀수는 1, 3, 5라고 쓰고 이렇게 순서가 고정된 얘네들은 그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편하게 X를 씁니다. 그죠? 이 6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6팩 똑같은 게 3개니까 이번엔 3팩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6, 5, 4가 돼서 120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XXX가 어떻게 배열되고 1, 3, 5가 되고 그죠? 5, 3, X, 1, X, X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무조건 이 XXX 이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2, 4, 6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수작업해서 2, 4, 6이 되는 2, 4, 6 순서대로 배열되고 홀수는 막 배열되는 경우를 다 센 것과 XXX라고 놓고 개수를 센 것과 동일한 가지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금 바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안 될 수 있는데 1단계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문제일 때는 이렇게 풀더라라고 일단은 기억만 해두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고정해서 누구는 누구 오른쪽에 항상 있어라, 누구는 누구 왼쪽에 있어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문제는 걔네들만 똑같은 문자인데 여기 없는 문자 맞죠?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멀리 있는 문자에는 X를 갖고 왔죠. 그렇죠? 그런 문자로 대체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와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기억하시고요. 자, 난이도 3개짜리 문제고요. 길찾기 문제인데 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에서 양쪽 끝에 A와 B 지점이 있는데요. 자, 동생은 형은 A에서 B로 가고요. 동생은 B에서 A로 간답니다. 이때 동생은 둘 다 최단거로 간데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만나지 않는 거. 이거 조금 특이하다 그죠? 자, 최단거리라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또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다가 빼면 될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도로 간다는 말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형이 한 칸 갔을 때 동생도 한 칸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생이든 형이든 총 6칸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6칸. 그럼 형과 동생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칸씩 이동한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 칸 하다 보면 만나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형이 3칸, 동생이 3칸 해서 만나는 지점을 체크해보면 여기 4군데밖에 없습니다. 4칸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만나는 경우의 수. 즉 A가 어떻게? 요렇게 가고 B가 요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죠. 요까지 A가 가는 방법의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B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죠. 그쵸?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지점이 있을 때 A와 B가 만나는 경우의 수, 그쵸? 3칸씩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A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번까지 한 가지, 여기서 2번까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3팩, 2팩 하면 여기까지 3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마찬가지 여기까지 3가지, 여기까지 1가지가 됩니다. 즉 A가 3칸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다 합쳐서 8가지가 납니다. 형이 A에서 B로 가니까. 마찬가지 동생도 B에서 이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8가지입니다. 8가지. 그죠? 여덟 가지가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600, A가 B까지 가는 경우 600, B가 A로 가는 경우 100, 300, 30까지. 조금 복잡한데? 도착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지금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 형이 A에서 B까지 가는 형이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6팩, 3팩, 3팩 하면, 그쵸? 3팩 약분되고 6 약분되고 한 번 더 할까요? 3팩이 약분되고 3팩이 남았고요. 나눠주면 20가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동생이 B에서 A로 가는 경우도 똑같이 20가지가 될 겁니다. 20가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형과 동생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0가지 곱하기 20가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20가지 곱하기 20가지에서 총 경우의 수는 400가지가 나옵니다. 400가지. 총 400가지. 그 중에서 A, B가 만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가 될 겁니다. 만나는 경우를 뺀다. 즉 A가 여기로 가서 B가 여기로 가서 만나는 거 하나죠. 맞죠? 근데 A도 결론적으로 이게 B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즉 한 가지. 그러면 이 마지막 요것도 한 가지겠죠. 자, 한 번 더 쓸게요. 만나는 경우를 구해볼게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한 가지씩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이 경우처럼 이 경우 서로 이제 대칭적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 3가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가 가는 방법 3 곱하기 3 해서 9가지, B도 여기서 여기까지 3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3가지니까 3 곱하기 3, 9가지가 있죠. 맞죠? 그래서 그 경우는 항상 요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맞죠? 그 경우는 81가지나 됩니다. 와우, 많다. 그죠? 그래서 이 81, 마찬가지 요것도 그럼 81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다 더하면
이거 2번, 3번인 경우인데요. 2번, 3번의 경우. 자, 그래서 162, 164, 164가지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0에다가 이 만나는 경우를 빼면 안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맞죠? 236가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꾸 답을 다 외우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죠? 네, 맞네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A가 B로 가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형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니까 6팩에다가 3팩, 3팩, 그죠? 20가지.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A로 가는 경우니까 똑같이 20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만나든 안 만나든 총 400가지가 될 건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3칸 이동한 지점인 1, 2, 3, 4 이 4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1, 2, 3, 4 이 4군데. 1지점과 4지점은 A가 가는 방법, A가 여기서 또 B로 가는 방법, 또는 B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는 방법 전부 다 한 가지씩 밖에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1에서 1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쵸? 즉 A가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B가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한 가지라서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씩 됩니다. 그런데 왜 81개냐? A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 그죠? 3팩 곱하기 나누기 2팩이죠, 그쵸? 제가 그걸 안 썼는데 여러분 다 안다 싶어서 세로 2개, 가로 1개니까 맞죠? 여기까지 가는 방법, 3팩 나누기 2팩이죠, 그쵸? 여기까지 가는 방법. 근데 A가 여기서 B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B를 만난 다음에, 동생을 만난 다음에 B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잖아요. 만난 이후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럼 다른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이동하는 방법도 요렇게. 그래서 9가지가 나오고, 동생이 여기를 거쳐서 또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근데 똑같잖아요. 형이 가는 방법하고. 그쵸? 똑같이 계산해서 또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9에서 81가지. 이 한 군데 만나서 지나가는 경우. 똑같이 여기를 만나서 지나가는 경우도 A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 A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 B가 여기까지 왔다가 B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 마찬가지 해서 9 곱하기 9에서 81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164가지가 나와서 전체 400에다가 164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36가지의 만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 여기 보이죠? 자, 4종류의 빵 10개를 고르려고 한답니다. 10개. 4종류의 빵을 적어도 1개씩 고르라고 한답니다. 즉, 이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중복이 허용이 되는데, 그쵸? 중복 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관계없다라는 거죠. 즉 A 하다가 CD 이렇게 골라도 되고 CD A 해도 똑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복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1개씩은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A, B, C니까 A빵, B빵, C빵, D빵을 고르는 개수를 스몰 A, B, C라고 했을 때 총 이게 10개인데 적어도 하나씩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랬어요? 하나씩 이미 그냥 골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맞죠? 그래서 하나씩 골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골랐으니까 몇 개만 더 고르면 된다? 4개를 하나씩 골랐으니까 6개가 남았겠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식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A-가 0이 되더라도 A는 항상 1이 되니까 1개 이상 고르게 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B는 B-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CD도 마찬가지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1개씩 줬기 때문에
A, B, C, D는 전부 다 1 이상이 돼야 되지만 A-, B-, C-, D-는 결론적으로 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이 폼을 가지고 중복조합을 바로 구하면 이 7번의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총 고를 수 있는 빵이 4종류니까 4, H 몇 번? 6번이다. 그래서 중복조합 공식에 의해서 빼기 1, C, R이다. 맞죠? 그러면 9, C, R이 되고 9C, 3하고 같죠? 그쵸? 9C, 3하고 같으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9, 8, 7, 3, 2, 1 그쵸? 3 약분하고 2 약분하고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네. 조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8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입니까? 자, W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6승의 전개식에서 W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W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그러면 W는 어떻게?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W는. 자, 전개식에서 6번 곱한다는 말은 이것도 중복조합인데 그죠? W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이걸 몇 번 곱한다? 6번 곱하는데 순서와 관계없이 이 중에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하나씩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가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몰빵을 해도 된다고 했죠. 맞죠? 몰빵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몰빵을 해도 된다. 그래서 몰빵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0번 나올 수 있는 놈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조합이 된다. 어떻게? 고를 수 있는 경우가 4개. 몇 번을 골라야 된다? 6번을 고르면 된다. 그래서 앞에 풀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W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 말이 없었다면 그냥 4H6하고 끝입니다. 그럼 앞에 문제랑 똑같죠, 그쵸?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W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W가 1개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1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W를 무조건 하나 골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에다가 W가 없는 거를 다 빼면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일단은 4H6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중복조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했어요, 맞죠? 4H6 84였단 말이에요. 7번 문제 지금 보이죠? 옆에 똑같이 나와 있죠? 4H6 맞습니까? 그런데 W 우리가 선택을 아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수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W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X, Y, Z 중에서만 골라서 6승의 전개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항을 구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안 어렵죠, 맞죠? 고를 수 있는 경우가 W를 제외했으니까 3가지가 되고 몇 번? 6번 고르는 건 똑같은 거죠. 즉 3H6을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해볼까요? 3 더하기 6 빼기 1CR이니까 8C6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게 8C2입니다. 8C2. 8C2는 87, 21 하면 28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W든 X든 Y든 Z든 다 들어가 있는 요 개수에다가 W를 제외한 X, Y, Z로만 6번 곱해서 나오는 이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56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 있죠, 그쵸? 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W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데, 역발상을 하자라는 거죠. 예, 적어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W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6번 곱한 경우에 녀석들을 다 빼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W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숙제는 없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9번부터 해서 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